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들으니 흥이 나셨는지요?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월드지사 소속 강사 김은종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저녁 8시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강의 정책에 따라서 토요일 저녁 8시에 하던 것을 토요일 아침 10시로 시간대를 옮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강의 듣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와서 온갖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려 우리들의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은 목련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 등등 여러 많은 꽃들이 현재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대표님들의 한박 웃음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표님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한박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저 지난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규 회원분들을 위한 기본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내지 3회만 더하면 기본 강의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나기론 강사님의 웹3에 대한 내용은 정말 유익한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웹1은 읽기, 웹2는 쓰기, 웹3는 소유권으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여러분, 모든 강의는 도움이 되고 미래의 자산을 키워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대표님들과의 만남에서도 강의에서도 메타 F송 노래를 들으면서도 대표님들의 부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했듯이 오늘 하루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패스티스트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모든 사업 참여자께서 회사 정책에 대해서 공통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메타앱에 대해 회원님들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자신의 금전적 부를 이루고 가면서 이 부를 지키고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업무 협조 사항으로서 줌에 참여하신 분들 캐시 수령 업무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은 줌 강의 참여자가 많아진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줌 강의 참여자가 같은 이름을 현재 많이 올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 참여자에 대해서 캐시 지급을 하시는 분이 통계 업무를 내는데 좀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PC로 접속해서 줌을 들으신 분들은 줌 참여 시 줌 참여 이름을 본인 아이디로 입장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에서 본인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줌 강의에 참가해서 메인 하단에 참가자를 선택하고 참가자 이름 중 자신의 이름을 클릭해서 더 보기를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나옵니다. 이때 본인 아이디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줌 이름을 바꾸어서 줌 캐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면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PC에서 본인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줌 화면에 들어가면 밑에 참가자라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참가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우측에 점 3개 땡땡땡 해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을 클릭하면 채팅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름 바꾸기 그 란이 있습니다. 이 이름 바꾸기에 가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고 누르면 아래에 새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그런 창이 뜨면서 본인의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이디를 기입하고 변경을 누르면 본인 아이디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끝나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매일 2번씩 참여하는 줌 강의에 본인 아이디로 꼭 입장하셔서 줌 캐시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먼저 협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가장 쉽고도 잘 안 되는 보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경주마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결론 순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 실천 사항입니다. 현재 등장해 있는 것은 소 2마리하고 이 소 2마리는 양쪽을 향해서 서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에 풀더미가 하나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들은 서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들이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각자 주어진 그런 풀더미를 향해서 소들이 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줄이 팽팽해지고 필사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풀을 먹기 위해서 무릎까지 굽혀가면서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은 소들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먹기가 쉽지 않은 거죠. 힘만 열심히 쓰고
노력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소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중앙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먹기를 포기하자 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줄을 끊어버리고 먹으면 안 될까? 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핸드폰으로 검색해보자. 현 IT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울자 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각자 사람 수만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먼저 함께 한쪽부터 먹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측에 있는 그 풀도 둘이 같이 가서 먹습니다. 이 내용은 1964년 8월 15일 농협중앙회 기관지인 농민신문에서 발행한 잡지인 어린이 새농민 뒷면 표지 내용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내용이죠. 결론을 이렇습니다. 협동하는 곳에 풍요가 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님들도 메타F 그룹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실 때에 보다 더 협동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업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설야준거를 예를 들면서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이리저리 걸으면 그 발자국이 이리저리 나지만 한 방향으로 걸어가면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정진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한시를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답설야중거, 불수호랑행, 금조아행적, 수작후인정이라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지나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갈 길이 될 테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5개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산이 어느 정도 USDT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만지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마켓플레이스로 잘못해서 팔리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나간 말은 신속히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서 내 말에 가면 나갔던 말들이 그쪽에 전부 모여 있기 때문에 다시 파는 것을 취소하고 복귀를 시키면 내 마구간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닉네임 등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닉네임 등록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에 어떤 이름을 정할 것인가를 정확히 생각해서 그 말을 등록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안센터입니다. 대표님들의 자산, 즉 말, S 및 F 코인은 안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은 곧 돈이고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례를 통해서 한번 현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은 도어록입니다. 초기 비밀번호가 대부분 1, 2, 3, 4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도어록을 대부분 설치하신 분들은 귀찮아서 1, 2, 3, 4를 대부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측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패스워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도 있고요. 패스워드 그 단어를 그대로 비밀번호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해서 쓰는 분도 있고요. A, B, C, 1, 2, 3 이를 쭉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에 해킹당했던 대법원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이 많은 자료를 북의 해킹으로 인해서 유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대법원 전산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여기서는 신문에서는 수년째로 이야기하는데 123QWE와 같은 단순 배열에서 해킹이 됐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최초 그 PC를 썼던 인원이 123QWE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던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많은 인원이 그 자리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북한의 해킹에 많은 정보가 유출됐던 그런 사고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많이 나왔던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신의 본명이나 가족의 이름을 절대 쓰지 마라. 1, 2, 3 등의 연속 숫자를 사용하지 않기. 랜덤 암호를 설정해서 사용하십시오. 비밀번호 이런 거는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는 대표님들의 정보와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비밀번호를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손쉽게 해커들의 타깃이 되어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금융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들, 보안이 곧 돈입니다. 따라서 대표님들 휴대폰에 있는 앱을 보면 보안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최초 계정에 들어가시면 마이 페이지, 입출금 내역, 보안센터, 계정 문의, 설정 이렇게 해서 5가지 파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보안센터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했겠습니까? 그 보안센터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우리는 총 4가지를 인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은 대표님들이 먼저 앱에 등록하기 위해서 앱을 집어넣게 되면 그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마치게 되면 대부분의 앱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이메일 인증이 됐다라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SMS 인증과 KYC 인증, OTP 등록은 각각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그게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SMS 인증과 KYC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OTP 등록은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KYC 인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OTP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SMS 인증과 KYC 인증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S 인증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국가를 선택하고 2단계는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고 3단계는 SMS를 인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앱에 있는 SMS 인증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우측에 휴대폰 번호 인증이 있으면서 그 밑에 국가를 선택해 주세요. 그 밑에 폰 번호 입력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송키가 있습니다. 국가는 저희가 KO니까 KO를 치면 위에부터 홍콩부터 쭉 내려옵니다. 이때 태극기가 있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그 라인을 선택하시면 국가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후 본인의 우측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메타 F그룹에서 인정하는 코드가 날라옵니다. 현재는 665254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를 코드가 있는 여기에 입력을 하고 누르면 SMS 인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센터 창에 가면 SMS 인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변환되는 그런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MS 인증은 가장 쉽고 가장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MS 인증이 안 되신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강의가 끝나고 이 절차대로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인증이 되고 그 인증 절차를 또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KYC 인증입니다. KYC 인증도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텝 1 of 3, 1단계에서는 국가 선택과 Select Identity Type이라고 해서 신원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2단계에서는 그 신원 선택 형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는 단계인데
전면 사진과 뒷면 사진, 그리고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인데,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KYC 인증 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1단계입니다. 국가 선택 및 신원 형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KYC 인증편에 가면 스텝 1 오브 3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측에 국가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KO를 선택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O를 찍으면 코리아, 홍콩 이렇게 뜨는데,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KR 이 태극기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라고 이 창이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elect Identity Type로서 신원 형태를 뭘로 할 거냐를 여쭤보는 창이 나옵니다. National ID, 국가적 ID,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이야기합니다. 패스포트, 두 번째는 이거는 여권, 맨 밑에 있는 것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라고 해서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이야기합니다. 이 셋 중에 대표님들께서 어떤 것을 등록하실까를 결정하셔서 선택을 하고 우측에 있는 화면 Next 스텝을 누르시면 1단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이렇게 신원 형태를 선택한 후에 업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전면, 뒷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신 분은 주민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2 오브 3라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 가면 업로드 다큐멘트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구름 모양의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가 창이 뜹니다. 그 밑에를 쭉 읽어보시면 내셔널 아이디 이렇게 해서 표기가 있으면서 어떤 사진을 여기에 업로드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 보시면 사진과 앨범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할 거냐, 앨범에 있는 것을 활용할 거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사진이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전면과 후면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휴대폰에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사람 모습은 똑바로 나오는데 주민등록증이 글씨가 반대로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반대 현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핸드폰에 이 꺽쇠 왼쪽, 그 다음에 중앙 1,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 이 화면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자, 이거 찍혔던 주민증이 글씨가 올바르게 나오는지 거꾸로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주민증 글씨가 거꾸로 나오게 되면 이 기능을 눌러서 사진에 찍은 글씨가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정상적으로 글씨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의 전면, 후면,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각각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다시 스텝 2 오브 3라는 이 업로드 다큐멘트 창으로 오셔서 맨 처음 구름인을 누르면 거기에서 주민증 앞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간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 촬영했던 그런 화면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하셨던 분은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시고 여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문제없이 업로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셔널 아이디 넘버 주민등록증의 아이디의 넘버 번호를 입력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총 13자리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없이 연속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밑에 있는 Next 스텝을 눌러주시면 2단계 KYC 인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으로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스텝 3 오브 3에 가시면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창이 보이면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될 수 있으면 영어 대문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 여권을 참고해서 그 안에 표기된 영문 그대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여기에 기입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이 절차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 기입하는 절차입니다. first name, last name, state, province라고 그 밑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는 한국과 영어권이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대표님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약간 그 주소 쓰는 것에서는 서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소를 한글로 작성하고 영어 주소로 변환하면 영어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변환된 주소를 복사해서 자신의 카톡에 보내놓고 그 카톡에 와 있는 영문 주소를 복사해서 파트별로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영어로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절차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창에 들어가면 맨 위에 검색하는 그런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주소를 지금은 남부순환로 265 가길 이렇게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성하고 반드시 뒤에 영어 주소라고 이렇게 쓰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나와있이 동작구 서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쭈쭈쭈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영어를 복사해 가지고 자신의 카톡으로 보내 가지고 카톡에 온 주소를 복사해서 쓰시면 전혀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한국 주소는 쉬운 말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읍, 동, 면, 리, 호 단계로 거쳐서 나가지만 영어 주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체계만 이해하시면 주소 쓰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단계 개인정보까지 다 입력이 되시면 밑에 있는 submit을 누르십니다. submit을 누르시면 KYC 인증에 pending이라는 영어가 나오면서 뜨게 됩니다. 이 pending은 무슨 뜻이냐면 계류 중, 보류 중, 현재 심사 중 이런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pending이라는 이런 단어가 오게 되면 KYC 인증 절차는 완료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 나중에 회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주면 그 색깔이 노랑에서 녹색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센터와 관련해서 SMS 인증과 KYC 인증에 대해서 이 절차대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표님들께서 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따라 하시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절차대로 쭉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쉽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 SMS 인증과 KYC 인증에 스스로 도전해 보면서 잘 안 될 때에는 바로 위에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다음에는 절대 물어보지 않고 혼자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주마 이동입니다. 이 앱에는 총 15개 품목의 상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1번 닉네임 등록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주마 이동권입니다. 경주마 이동권은 이런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이 있으면서 위에 리본 모양이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고요. 경주마 이동권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으면서 원 USD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점 구매 시에 먼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점에 가서 뭘 사려면 내 지갑에 USDT,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돈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맨 우측 사선을 터치하면 하단에 숫자가 있고 그 박스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나의 보유 자산을 전체를 우측에 있는 표현과 같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F 토큰이 얼마 있고, 메타S, 캐시, USDT, 트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USDT가 얼마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경주마 이동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말로 이동해서 말에 들어가 보면은 우측 상자는 NFT를, 밑에는 상자를 표기하는데 그 상자를 누르면 아이템 인벤토리가 나오면서 말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픽이고요. 처음이 721, 중간이 718, 라스트 스피드가 795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보입니다. 현재는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경주마를 이동시키시고 싶다면 경주마 이동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경주마 이동권은 어디 가서 하느냐? 상점이라는 목록에 가셔야 합니다. 상점에 가서 그걸 타치하면 15개 품목의 상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경주마 이동권을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주마 이동권으로 가서 보시면 경주마 이동권이라고 쓰여 있고 1USDT가 필요하고 구매하려는지 여부를 묻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그럼 구매를 누르시면 주문이 됐다라는 것과 함께 이 아이템은 경주마 이동권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유저 관계, 직대 관계 없이 말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쉬운 말로 내가 말을 주고 싶은 그 분들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좀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오늘 갑자기 든다라고 하면 경주마 이동권으로 가서 그 이동권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가셔서 사놓은 다음에 이 경주마 이동권이 이제 내 말 밑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르게 되면 말 이전이라는 이런 창이 형성이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말 이전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데 말을 옮기는 것, 옮길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이 활성화되면서 말을 받을 사람 아이디를 입력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말을 받을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셔야지 그냥 그분의 이름을 그냥 치시면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용자의 아이디, 제가 보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아이디를 넣고 이거를 확인을 누르면 바로 그 말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주마 이동권까지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만 해보시면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동권이기 때문에 이 사용이 좀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하셔서 경주마도 보내보고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절차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업무협조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 참여자에 대한 캐시 수령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줌 강의 참여자가 같은 이름을 현재 많이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름을 한 번만 치면 되는데 혹시나 내 이름이 누락될까봐 2번, 3번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는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PC로 줌 강의를 보신 분도 본인 이름으로 수정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 2마리가 나와서 서로 자기만 먹겠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중간에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한 후에는 서로 사이좋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쪽부터 먹고 또 그 다음 쪽도 먹고 함으로써 2마리 모두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아주 순조롭게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